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학난제조전 융합연구개발사업의 화성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과학과의 강석태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영화를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된 맷 데이먼 주연의 마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마션이라는 영화에서 맷 데이먼이 이렇게 몰입되게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살기 위해서 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을 만들기에 성공한 이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자 재배에 성공하게 되고 이 감자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생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서 실제 화성에서 이렇게 많은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물을 얻는다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큰 동기가 되겠습니다. 화성에서 어떻게 물이 존재하고 그 물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할지, 그리고 만약에 화성에서 존재하는 물을 이용할 수 있다면 비슷한 형태로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지구 극한 환경, 예를 들면 사막이라든가 바다, 또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 도시, 그리고 점점 잠겨가는 섬 지역, 그리고 지하 도시라든가 아니면 홍수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 오염되어 있는 지구 환경에서 물을 우리가 이용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제한 환경이 있을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다운그레이드 기술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과학적인 난제는 첫 번째, 물이 바다 혹은 지하에서 고농도 연과 함께 존재하는 화성이라든가 사막 지역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한된 에너지,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화성 같은 데서는 에너지를 풍족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 호르몬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방법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는 4억 3천만 년 전에 출현을 해서 현재까지 식물로서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진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나무가 실제 우리 공학적인 기반으로 이용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광합성을 이용했습니다. 그 광합성을 이용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했습니다. 이때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현재 식물 중에 가장 광합성 효율이 좋다고 알려진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오는 태양 에너지의 약 9%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 공학적인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태양광 시스템으로 해서 에너지를 발생할 때는 현재 낮은 수준에서도 20% 이상, 최고 수준에서는 40%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공학적으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무가 토양을 통해서 얻는 하루의 물의 양은 큰 나무의 경우에는 30리터에서 50리터 정도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 화성이나 여러 가지 극한 기후들을 상황했을 때 나무가 얻는 물을 얻고 있는 그런 기작을 이용을 한다면 공학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극한 환경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물을 얻는 원리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대학교 일반 생물 시간 정도에 배우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중력과 거스르는 방향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그 센서를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 센서를 통해서 계속 중력과 거스르는 방향으로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물에 존재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수분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물이 흘러갈 때 생기는 진동을 감지를 해서 그쪽으로 뿌리를 계속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삼투압을 통해서 밖에 있는 물은 안에 존재하는 깨끗한 물보다 이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반대 방향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물을 선택적으로 낮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운반하는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물을 운반하는 시스템은 죽은 세포를 이용을 해서 친수성의 세포를 이용을 해서 물을 운반하게 되는데 작은 공극을 통해서 물이 계속해서 딸려 올라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관 현상이라고 이용하는 원리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그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올라온 물이 맨 마지막 잎의 뒷면에 존재하는 기공을 통해서 증발하게 됩니다. 이 증발하는 작용은 증발하면서 그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뿌리에서 물을 걷어올리는, 앞서 말씀드린 삼투압을 이기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물 운반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공학적으로 훨씬 더 잘 디자인할 수 있고 적은 에너지와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나무의 물 얻는 원리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물 탐지 및 굴착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야 되는 기술은 크게 저희가 5가지 구분했는데요. 물을 탐지하고 그 물까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공학적인 기술이 담긴 물질을 보내는 그런 기술이 첫 번째 개발해야 되는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공 뿌리와 같이 물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고 그 물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킨 것을 앞서 말씀드린 물 탐지 굴착 기술을 통해서 보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두 번째 공학적인 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관을 모사하는 구조체를 제작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삼투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압력 극대화 인공 기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는 그대로 대기 중으로 물을 방출하기 때문에 5번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나무를 통해서 물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증산되는 그 물을 어떻게 포집할 것인지라는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술을 제가 현재까지 연구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기술진들이 모여서 현재 가장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모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을 얻는 공극을 만드는 기술은 전자코 두더지를 활용을 해서 물을 탐지하고 인공 두더지 개념을 이용한 로봇을 이용해서 물을 탐지하고 굴착하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두 번째 물을 선택적으로 얻는 과정에서는 아쿠아폴을 이용한 얇은 중공사막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관은 친수성 나노실리카가 충진된 모세관 모사 구조체를 제작하려고 했고요. 네 번째 증산작용은 나노기공을 활용한 표면장력 극대화 기술을 통해서 인공적인 나노기공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공을 통해서 증산된 물은 온도 감형 폴리머를 이용해서 증산 초주기를 포집하는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각각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양에서 물을 발견하고 운반할 수 있는 모사 나무뿌리 기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학교 전작과의 교수님께서 그림과 같이 두더지를 모사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두더지 모사 기술은 작은 형태의 로봇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진퇴를 반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터널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인공 두더지 로봇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인공 두더지 로봇 끝단에 물을 감지할 수 있는 전자코를 달아서 시간을 통해서 점점 물을 찾고 그 물을 찾는 데까지 이렇게 터널을 뚫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주제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그림처럼 간단하게 저희들이 풍선을 부는 걸 생각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넣었을 때 풍선이 부는 원리를 이용하고 이 안에 지나간 경로를 기억할 수 있는 로봇을 넣어서 그림처럼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쟁이 넝쿨에 비유를 해서 바인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로봇을 이용해서 앞서 전자코가 부착된 두더지가 뚫어놓은 길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물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나무 뿌리 구조체들을 운반하고 그것들을 술을 놓듯이 이미 만들어진 완성된 구멍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술을 놓듯이 작은 그 구조체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바인 로봇을 이용을 해서 뿌리 구조체를 지하에 안착시키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관 기술이 앞서 물을 얻기 위해서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 단백질과 같이 합성된 분리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술은 평판의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얇은 형태의 나무 뿌리 형태로 새롭게 분리막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린이 장착된 물 선택적으로 하는 분리막을 만들어서 그림 구조체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친수성 나노실리카 충치한 인공 모세관은 기존 인공 모세관이 세포의 크기이기 때문에 보통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런데 본 과제에서는 수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수준 이하의 작은 크기를 차지하는 이런 나노 구조체를 다발 형태로 묶고 이 다발 안에 나노 사이즈의 실리카들을 충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수성 물이 비어있는 공극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 기존의 나무보다 훨씬 더 작은 모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맨 끝단에서의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증발을 하려고 합니다. 증발은 실제 물을 얻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극이 작으면 작을수록 물이 갖고 있는 표면 장력, 서피스 텐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서피스 텐션을 이용해야만 물이 증발에 따라서 압력을 생성시킬 수 있고 이 압력이 이 공극 크기가 10나노 정도일 때 100기압 정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지구상에서 만약에 바닷물에 적용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압력이 바닷물이 갖고 있는 삼투압인 23기압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만약에 화성에 이용한다면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53바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공극을 최대한 작게 유지하고 물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약 10나노미터 정도의 공극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100기압까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산된 물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목화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목화에서 솜이 목화 그 입안에서 그 열매 안에서 모여 있는 것처럼 앞서 나노 기공을 통해서 나온 물을 이렇게 솜이 형태로 머금고 있고, 그 머금고 있는 형태 안에 다음과 같은 폴리머를 저희들이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온도감형 폴리머는 온도가 낮을 때는 펴져 있는 형태로 물을 흡착하게 되고, 높을 때는 수축을 하게 돼서 물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사용하는 실리카 겔과 유사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을 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물을 방출하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출된 물을 바깥에 있는 저온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모으고, 그 모아진 물들을 응축을 시켜서 최종 형태의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크게 두 단계를 통해서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핵심 기술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팀이 미리 선행 연구로 진행된 연구도 있고 새롭게 개발해야 될 연구도 있지만 2년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이디어로만 제시되고 있는 이 인공나무의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을 해서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공나무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이 제작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20리터 퍼 데이, 그래서 일정한 나무 한 그루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제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저희가 대상을 화성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화성에서 와 유사한 지구에서 훨씬 더 다운그레이드된 극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해양 도시가 현재 부산에서 계획되고 있는데, 그 해양 도시에서 관상용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빛을 내고 또 밤에는 그 물을 생산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할 수 있는 관상용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실제 한번 5년 이후, 그러니까 6년 동안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한번 실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한 요소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아쿠아프린 나무뿌리라든가 나노실리카 인공모세관, 그리고 인공나뭇잎을 개발을 하고, 또 로봇을 개발하시는 저희 카이스트의 전자과 팀에서는 전자코를 부착한 두더지를 이용을 해서 공극을 만들고, 그 공극을 이용해서 모세관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유사 나무 뿌리를 전달하는 그런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인공나무 외관 디자인을 통해서 다만 인공나무가 과학적인 그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바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지하수가 염유라든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그런 지역에서 멋있는 외관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디자인하도록 우리 산업 디자인 쪽에 교수님의 협조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멋있는 인공나무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전 연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기술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돼서 좀 쉬운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 기술에서 순기 포집 쪽에서는 순기 포집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폴리머를 합성하는 것이 극복해야 될 기술이 되겠고요. 표면 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가 선택적으로 물을 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염은 물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날아가게 되면 그 표면의 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급이 막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어려운 난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시간을 갖고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표면 장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100기압 이상의 음압을 발생시키는 그런 공극을 만들고자 합니다. 인공 모세관에서는 나노실리카 합충인데 최적크기의 모세관을 개발하는데 맴스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인공 모세관의 크기와 나노 사이즈의 실리카 입자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인공 모세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공 뿌리는 서브 밀리미터 수준의 아쿠아프린 중공사막을 개발을 해서 나무 뿌리를 최대한 모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수분 탐지가 가능한 전자코 개발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것을 로봇에 붙일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전자코를 개발하는 것이 또 다른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인공나무 기술은 다양하게 이용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화성에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다운그레이드된 기술로 사막도시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해안도시 또는 지하도시라든가 아니면 육상에서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데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기술이 전체적으로 나무를 만드는 데 다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해양도시에 적용이 될 때는 물을 찾는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물을 찾는 기술 없이 뿌리와 모세관과 증산하는 부분과 그 물을 모을 수 있는 이 4가지 부분만 이루어진 우리가 인공나무 적용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술이 개발됐을 때 전체도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기술도 공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목표는
화성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생전에 화성을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성의 환경을 최대한 모사를 해서 이 기술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앞서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면 질의는 공통사항이 많았는데요. 뭐 다음과 같은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화성에 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화성은 초기 탄생을 한 다음에 너무 빨리 식었기 때문에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처럼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풍이 그대로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표면에 상당히 많은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다 우주로 증발되거나 또는 지하로 스며들어가서 얼어있는 형태 또는 고농도 염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 탄생기의 물의 약 30에서 99% 정도가 지하에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물은 대부분 고농도 염, 가장 많은 경우에 마그네슘 설페이트가 용해농도 25% 정도, 그래서 삼투압이 53바 정도 되는 굉장히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소 100기압 정도의 음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산, 모세관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물을 얻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유 수치나 수온 채굴의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하고 여쭤보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을 화성으로 들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구상에서 하더라도 염이 많이 포함된 물을 우리가 끌어올리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 뿐 아니라 그거에 있어서 다시 염을 제거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낮은 에너지에서도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석유 수치나 수온 채굴의 방법을 쓰지 않고서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떻게 지하에서 물을 찾겠느냐라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화성을 생각하면 약 지하 50m부터 한 1km 정도 사이에 물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된 로봇 두더지를 이용하면 최대 300m 정도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을 찾는 방법은 나무와 똑같습니다. 나무도 수분을 감지를 하고 진동을 감지를 합니다. 전자코도 마찬가지로 수분과 진동을 감지하는 전자코를 개발한다면 지하에 흐르는 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런 방면으로 전자코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 서면 질의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봇에 어떻게 전원을 공급하겠느냐고 여쭤봤는데, 지구상에서는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태양광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런데 화성에서도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화성은 지구 태양광의 43%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로봇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36W 정도 되기 때문에 지구 기준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20% 정도 효율의 태양광을 생각한다면 0.5 곱하기 1m 정도의 태양광 패널이면 한 개의 로봇을 운전하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더지 로봇의 복귀 방법은 현재 계속 앞서 설명드렸듯이 파낸 흙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굴진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더지 로봇의 복귀 방법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고요. 다만 로봇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위치하는 방법은 기존의 GPS라든가 여러 가지 알려진 방법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동연구자인 명용 교수님 쪽에서 가속도 및 로봇의 각속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기 위치를 자기가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특정을 하고 거기까지 설명드린 바인 로봇을 보내는 기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인 로봇을 움직이고 그 굴곡진 면을 어떻게 통과시키겠냐는 것인데, 그림처럼 이 바인 로봇은 앞서 프로그래밍된 대로 이렇게 운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3차원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반된 바인 로봇에 각각의 입자 하나씩을 우리가 술을 놓듯이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 3차원적인 면적의 여러 군데에 충분한 면적을 차지하는 나무 뿌리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뿌리 구조체를 어떻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다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나 액체를 넣어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방법과, 두 번째는 가운데 축을 두고 우리가 이미 프로그램된 축대로 그 축을 계속 3차원적으로 움직이면서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다 유사한 저희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다 했지만 반복되는 질문이 많고, 그래서 이쪽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 7위에서는 기존에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될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된 기술도 있고 앞으로 좀 새로 개발해야 될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가 좀 높은 기술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상당히 많이 진척된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어진 기간 동안 연구를 하면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존 기술을 적용할 때 여러 오염물질들을 어떻게 제거가 가능한지, 예, 저희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것은 역삼투 공정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중금속이나 항생제, 바이러스, 박테리아, 피색, 미세 플라스틱 정도를 다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 목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으로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허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 기술은 나무에서 유래됐습니다. 뭐 나무한테서 특허를 누가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어떻게 모사하느냐의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현재 특허 기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기술은 현재 평판막을 통해서 그냥 해상에 수중에 존재하는 물질을 제거해서 바깥으로 증산시키는 약간 나무와 비슷한 개념의 연구 정도만 진행이 됐고 저희처럼 로봇이라든가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을 융합을 해서 진행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 한두 개를 온라인상으로 주셨고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사이언스도 중요하지만 엔지니어링 특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개념 검증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시험 환경 구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축하실 예정인지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은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단계에서는 각자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물을 찾는 과정이 배제된 물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주도가 돼서 바닷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을 찾는 과정은 저희 전작과의 로봇을 만드신 교수님께서 수행을 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그 수행한 두 가지 결과를 1단계 최종 연대에 한번 합쳐서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검증하려는 하는 대상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실제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그런 인공 구조물, 그러니까 뭐 한 3m에서 한 5m 정도 깊이를 갖고 있는 그런 모래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건설비 환경과학과에 그런 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2차적으로 검증은 훨씬 더 큰 규모에서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가밀해서 인테그레이션 계속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이 이제 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해수 담수화는 이미 엔지니어링을 성공을 해서 상당히 이 극대화라 그럴까요? 돼 있는데 지금 새로 하시는 이 기술로 과연 컴퓨테이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나무 뿌리모사 중공사 분리막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존재하는 중공사막의 어떤 소재라든가 이 디자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첫 번째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건 맞습니다. 뭐 기존의 해수 담수화 시설, 대규모 해수 담수화 시설과 경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기존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의 진보라는 게 꼭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나사에서 로켓을 쏘고 로봇을 보낼 때 그 천문학적인 돈을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총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단지 물을 만드는 데만 사용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공사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아쿠아폰을 이용한 평막은 개발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공사막은 개발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중공사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크기가 좀 구경이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최대한 작게 만들고 많은 면적을 뿌리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작은 규모의 작은 사이즈의 중공사막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과연 아쿠아폰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 여기에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돌아가는 형태의 지금 현재 3D 프린팅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아쿠아폰에 증착된 분리막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